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더 립을 보고 왔습니다. 스포일러 후기를 할 건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먼저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제 감상평은요. 무난하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액션 스릴러 영화이고요. 감독님은 조 캐너헨, 각본은 조 캐너헨, 마이클 맥그레일, 출연의 맷 데이먼 배우님이 데인 형사역, 벤 애플렉 배우님이 번 형사역, 스티븐 연 배우님이 마이크 형사역, 그 외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세요. 공개일은 2026년 1월 16일이고 상영시간은 116분이며 상영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기 때문에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서 마약 수사반의 제키 반장은 카르텔의 검은 돈을 수사하던 중 2명의 괴한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살인 용의자가 경찰 내부의 부패한 경찰의 소행으로 의심이 가는 와중에 마약 수사반의 경위 데인 형사는 팀을 데리고 제키 반장이 쫓고 있던 2천만 달러의 카르텔의 돈을 찾아내게 되면서 외부의적인 카르텔과 알 수 없는 내부의적인 부패한 경찰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의 전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현재 미국 마이애미 지역입니다. 마이애미 경찰서의 제키 경감이 거액의 카르텔의 돈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범행이 카르텔의 돈을 노린 부패한 경찰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제키의 마약 단속팀인 TNT 팀원들은 FBI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TNT라는 마약 단속팀은 주로 마약 판 돈을 쫓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TNT팀이 돈과 관련이 있고 그 이전에 다른 마약 수사팀이 부패한 경찰 사건 때문에 공중 분해된 사건이 있어서 팀원들을 FBI가 들쑤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팀원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가운데 팀의 두 번째로 높은 데인 경위가 죽은 제키가 남긴 카르텔의 돈과 관련된 주소를 문자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인이 동료 형사들인 번, 마이크, 누마, 롤로와 함께 그 집을 수색하러 가는데 데인 경위는 가면서 동료 형사들에게 얼마짜리 제보를 받았다면서 각자 다 다른 액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마에게 25만 달러, 마이크에게 15만 달러, 롤로에게 7.5만 달러 이렇게 각자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제보를 받은 집으로 갔는데요. 돈 냄새를 맡는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강아지가 도착하니까 엄청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사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나오는데 대시라는 라틴계 젊은 여자인 거예요. 형사들은 수사를 한다고 그녀를 설득하고 그녀는 마지못해 수사팀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수사팀은 다락방 벽에 숨겨진 플라스틱 큰 페인트통 여러 개를 발견하고 페인트통을 꺼내서 까보니까 그 안에 포장된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데인 경위는 번 형사의 휴대폰을 제외하고 다른 팀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압수한 돈을 바로 현장에서 세라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압수한 돈의 액수가 틀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는 관례를 어기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형사들이 그를 수상하게 여기게 돼요. 그때 무슨 냄새를 맡고 왔는지 그 지역 순찰 경찰들이 오게 되는데 이놈들이 그 전에 부패 경찰 사건 때문에 해체가 된 팀의 일원들이 여기로 전출을 간 상태였던 거예요. 번 형사가 그들을 알아보고 추궁하려고 하자 그들이 급하게 떠나버렸거든요. 그들을 보고 데인 경위는 분명 돈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여기고 동료들을 무장시키게 됩니다. 나머지 경찰들이 돈이 든 페인트통을 꺼내서 차고에서 돈을 세게 되는데 집주인이 원래는 할머니였는데 지금 대시가 물려받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평소에 전화번호부를 차고에 엄청 많이 모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타고 다니셨던 아주 낡은 차량 한 대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이크가 자기가 몰래 가지고 다니는 대포폰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액의 현금을 찾았고 본부에 미보고했다고 어디론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데이는 대시를 신문하고 있는데
대시가 과거에 경찰 정보원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기로 전화가 와요. 번 형사가 받았는데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거기 있는 15만 달러를 가지고 꺼지면 아무도 안 죽을 거라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번 형사는 따로 대인 경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번이 왜 아까 제보 액수가 30만 달러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며 전화에 그자들은 15만 달러라고 했다고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네가 받은 제보 문자 메시지를 보자고 합니다. 대인은 흥분한 번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증거를 보여주기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흥분한 번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대시가 번 형사가 대인 경위에게 네가 돈을 훔치려고 의심이 간다는 말들을 다 들은 거예요. 밖으로 나간 번 형사는 마약 단속국 DEA 요원 닉스에게 대인 경위가 의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닉스는 대인이 아들이 병 때문에 죽고 이혼당하고 거액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고 제키에게 승진을 추월당하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인이 죽은 제키의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밖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마이크는 어떤 집의 조명이 깜빡깜빡 일정 주기로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번에게 알려서 번 혼자 수색하러 가는데요. 마이크는 대인에게 보고하러 집으로 들어오는데 대시가 마이크에게 대인이 롤로와 누마를 설득해 돈을 훔치려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후 형사들이 집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집에 총격이 쏟아지면서 롤로 형사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인과 마이크가 주택가에서 총격범들하고 총격전을 펼치면서 싸우다 총격범들이 도주하게 되는데 그때 번 형사가 이웃집에서 망을 보는 카르텔 조직원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그 조직원은 보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은 형사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카르텔은 그 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동료들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대인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자 번 형사는 참지 못하고 대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마이크는 몸싸움을 말리다 자신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후 닉스가 다른 경찰 2명이랑 도착했을 때 집에는 불이 나서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태였어요. 대인, 번, 마이크는 누마와 롤로, 대시를 집 앞에 함께 남겨두고 닉스와 함께 장갑차 뒤편에 돈을 싣고 떠나게 됩니다. 그 장갑차는 앞에 다른 경찰 1명이 운전하고 뒤편에는 대인, 번, 마이크, 닉스가 타고 있었는데요. 대인이 제키가 살해당하기 전에 자신에게 정보를 보냈으며 그 집을 부패 경찰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힙니다. 숨어있는 부패 경찰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인은 자신이 직접 돈을 훔치는 것처럼 모두를 속였고 대시에게도 그런 행동을 슬쩍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인이 언제 부패 경찰의 정체를 알았냐가 나오는데 집으로 정체불명의 발신자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때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돈이 15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전에 대인이 마이크에게 말해줬던 액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가 부패 경찰들의 스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그 전에 대인이 번 형사에게 말해서 서로 싸우는 척하고 마이크의 숨겨놓은 휴대폰을 훔쳐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폰으로 전화를 거니까 닉스의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닉스가 부패 경찰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그가 집으로 협박 전화를 걸고 부하들을 시켜 집에 총격을 가했던 것이죠. 사실이 드러나자 닉스가 총격을 가하고 이어진 총격전에서 부패한 경찰 장갑차 운전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와 데이는 부상을 입고 닉스는 총을 들고 모두를 위협하며 자신과 마이크가 제키를 살해했다고 자백하지만 번 형사가 이미 FBI 요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상태였고 일행은 다른 경찰들에게 포위가 됩니다. 우당탕탕 다시 한번 총격전이 일어나고 마이크와 닉스는 도망가게 되는데요. 데이는 마이크를 추적하여 체포하고 닉스는 번과 차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번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갑차에 실은 돈 가방 안에는 대시의 할머니가 모아둔 전화번호부가 들어있었고 진짜 현금은 누마, 롤로, 대시가 할머니 차에 넣고 운전하여 경찰에 안전하게 넘기게 됩니다.
대신은 수사의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압수 금액의 20%를 받게 되고 해변에서 대인과 번은 죽은 제키를 추모하며 일출을 바라보곤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화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아마도 도덕과 욕망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들은 늘 돈에 쪼들리고 총에 맞고 피로에 찌들고 가정은 파탄이 나 있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 눈앞에 카르텔의 거액의 돈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팀원들의 신뢰가 흔들리며 법보다는 욕망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과 악의 두 부류의 인간들로 나뉘어 신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경찰로 남는 사람과 이와 반대인 숨어있던 부패한 경찰이 드러나면서 마무리는 권선징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인 형사의 손등의 문신에는 한쪽에 우리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라는 문장이 써 있고 다른 한쪽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써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영화의 흐름을 볼 때 영화는 경찰에 빗대어 표현을 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나쁜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도덕적인 올바름과 선을 행하려는 신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영화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맷 데이먼, 벤 애플렉, 스티븐 연 배우님들의 좋은 연기를 볼 수 있는데요. 맷 데이먼 배우님은 대인 경위를 연기하며 지적인 경찰을 보여주었고 벤 애플렉 배우님은 번 형사를 연기하며 거칠고 와일드한 경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 연 배우님은 마이크 형사를 연기하며 스파이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경찰을 연기했는데요. 세 배우가 모두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라 그 연기를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 세 배우들이 펼쳐내는 이야기에 긴장감이 쫄깃합니다. 범인이 완전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모두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리더인 대인 경위까지 돈을 훔치려고 하는 연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 형사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형사는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시가 대인을 못 믿고 마이크가 좋은 형사인 줄 착각을 해요. 누가 스파인지 모르는 긴장감 넘치는 공방이 스릴 있게 펼쳐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영화입니다. 캐릭터부터 전형적이에요. 심신이 피폐한 지적인 리더 경찰이 나오고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와일드한 경찰이 나오고 빌런인 부패한 경찰이 나오고 스파이 짓을 하고 그 외에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쩌리 캐릭터 몇 명이 나오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주요한 3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인물들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두 여성 경찰들은 정말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보조 재료로만 소모가 됩니다. 어떤 다른 무명 배우를 데리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화의 흐름도 뻔한 전개인데 거액이 발견이 되면서 서로 의심하고 몇 번 공방을 주고받다가 지적인 주인공 경찰이 여차저차 스파이를 밝혀내고 마지막에는 우당탕탕 총격전 추격신을 넣고 권선징악으로 마무리. 너무나 잘 아는 액션 영화의 흐름이죠. 그리고 마지막 추격전 액션이 한 20분 정도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오히려 영화가 지겹습니다. 영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매우 약하고 사회적인 비판이나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흥미만을 위한 액션과 스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를 잡는 것도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시라면 금방 누군지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훤하게 뻔히 보이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액션만 화려한 지루할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릴 분은요. 생각할 것이 없고 화려하고 단순한 액션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맷 데이먼, 벤 애플렉, 스티븐 연의 팬분들, 주말 또는 쉬는 날에 심심한 분들, 간만에 액션 영화나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영화 티어리스트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10번째 여름이 2랭크 아쉬운 영화에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시청한 더 립은요. D랭크 보통의 영화였습니다. 훌륭한 배우들을 섭외하여 좋은 연기와 호흡, 연출을 보여주었지만 무언가 담고 있거나 크게 시사하는 바가 없는 흥미 위주의 오락 액션으로 채워진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하지만 오락 영화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주말 또는 쉬는 날에 심심한데 밖에 나가긴 그렇고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까 하면서 시간 때우기용으로 볼만한 영화입니다.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The Live의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